전액 현금으로 쓰고 계신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부분입니다. 물론 국세청의 지금 특수활동비가 54억 4천만 원인데 다른 기관 뭐 예를 들면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뭐 법무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규모 자체는. 그런데 2011년에 9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이 9억 5천만 원이 갑자기 2012년에 29억이 되고 2013년에 54억이 아주 급증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 주로 그 역외 탈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특수활동비로 알고 있습니다. 역외 탈세요. 예, 그렇습니다. 역외 탈세 대표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거기 그 특수활동비로 집행된 것들은 역외 탈세 관련 정보 활동, 고도의 정보 활동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 100% 현금으로 지급이 돼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왜 특수활동비가 이때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지 지금 답변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 좀 더 제가 자료를 좀 주셔요. 자료를 역외 탈세 무슨 어떤 활동을 하셨나? 예,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에는요. 제가 이 세금 탈루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해봤는데 세금 탈루액이 이게 지금 2011년도에 26조니까 작년도는 대략 어떻습니까? 예, 좀, 예, 모르세요? 예, 제가 좀 수치를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11년도 예, 예. 수치거든요. 예, 근데 2011년도만 보더라도 세금 탈루액은 26조 8천억이고요. 근로소득세가 18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는 근로소득세를 걷는 그 액수보다 세금 탈루액이 훨씬 큰 거죠. 그런데 이 세금 탈루액을 세목별로 들여다봤어요. 이 세목별로 들여다봤더니 어느 부분이 제일 크냐? 바로 상속증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증여가 19.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답변해 주시죠. 예. 상속 증여 분야의 탈루율이 저렇게 높은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저 수치가 잘못됐는데요. 상속 증여액이 26.7%입니다. 지금 부가세가 19.1%고요. 예, 26.7%가 상속 증여의 탈루 포션입니다. 네. 예, 자료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나중에 아니요. 보고 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어떤 대책을 앞으로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속 증여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 대기업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 증여라든지 그리고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라든지 그런 사항들도 중요 역점사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수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러니까 상속 증여가 세금 탈루를 하는 경우 이것은 반드시 국세청이 잡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26.1%니까 이 26.1%가 낮아지도록 내년에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출신 지역별 인사 현황입니다. 예, 이것도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위공무원, 그러니까 국세청, 지방청장별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영남이 16명.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인사 편중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시정돼야 되겠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국세청 직원 가운데 영남에 있는 사람들만 고위 공무원이 이렇게 많다.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임용 구분별 고위 공무원을 보니까 행시 출신이 8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뭐 행정고시를 패스하셨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포션이 높은 건 당연한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유독 높아요. 이 83%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시정을 해 주십사. 저 그런 의미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그 아까 좀 말씀하셨던 영남 출신이 많은 것은 저희 그 인력 분포상의 요인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비행시 출신들도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조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사 정책을 그런 식으로 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분포상 영남 출신이 많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답변은 아니고요. 아마도 인사 편중에 따른 그 불합리한 인사 시스템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윤호중 의원입니다. 좀 전에 최교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질의 중에 말씀하셨고 또 조영태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 청문회를 보시는 분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유세 문제는 이전 정부인 지난 4월에 이전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유세 인상 문제를 검토하겠다라고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조세연구원이 이 검토를 한 결과가 최근에 보고되면서 이것이 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이 새 정부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는 이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 어떤 그 공약도 제시한 바가 없으시고 또 지금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금 각종 포털 사이트에 경유값 인상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뜨겁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한번 우리 후보자님의 어떤 소신이나 뜻을 한번 의원님들께서 물어보신 거고요. 어쨌든 그만큼 지금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자칫 제2의 담배세 인상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에서 나온 목소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강림 위원님. 경유세 문제에서 자칫 박근혜 정부에서 인상하려고 했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국민들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가 여러 항목 중에 인상 부분이 거론된 것은 정부 내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게 언론에 났고 경유세를 올려야 되느냐 휘발유값을 낮춰야 되느냐 논란하다가 당정협의 과정에서 경유세는 손대지 않기로 한 것이 지난 정부의 결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또 몫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희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경유세에 관해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비단 경유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세제의 중대한 어떤 방향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 정의가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의 출발이고 또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금 탄류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상속 증여세 부분이 가장 많다. 이것 역시 조세 정의가 대한민국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 출발입니다. 왜 이렇게 경유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아마 우리 한승희 청장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국세행정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많은데 가장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하여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세종을 운영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세 행정을 펴고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더욱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상속 증여세에서가 탈루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세청이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많은 국민들이 가질 겁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앞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국세청장이 첫 번째 해야 될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조세 제도가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가 부의 재분배 효과를 과연 가져오느냐,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능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시는지? 조세 정책적인 문제가 있으나 저희는 합당하게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내지 않는 이런 탈루 영역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분명하게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조세 제도가 부의 재분배에 기능하는 그 효과를 볼 때 가장 낮다. 마찬가지로 조세 제도뿐만 아니라 재정의 투입도 역시 부의 재분배 효과에 가장 낮게 기능하는 나라다. 그러니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가지 양측면이 다 그렇게 부의 재분배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이제 물론 집행기관이긴 하지만 그것은 정책의 어떤 입안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탈루세액에 관한 문제는 정책 집행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기업들이 각 기업들이 제공한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들에서는 조사가 진행돼서 조치한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돼서 조치를 이미 했습니까? 진행된 것이 국세청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국민에게 공개를 했나요? 개별 납세자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이 개인의 자금인지 회사의 자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개별 사항의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서 조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다면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별 납세자의 그 개인 정보에 관해서는 보호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행위 자체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의지를 국세청이 갖고 있다 하는 것은 밝혀. 예, 검토해서 나중에 또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활동, 고도의 정보 기밀- 활동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 100% 현금으로 지급이 돼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왜 특수활동비가 이때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지 지금 답변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 좀 더 제가 자료를 좀 주셔요. 자료를 역외 탈세 무슨 어떤 활동을 하셨나 예,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에는요. 제가 이 세금 탈루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해봤는데 세금 탈루액이 이게 지금 2011년도에 26조니까 작년도는 대략 어떻습니까?
대- 예, 모르세요? 예, 제가 좀 수치를 봐야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2011년도 예, 예. 수치거든요. 예, 근데 2011년도만 보더라도 세금 탈루액은 26조 8천억이고요. 근로소득세가 18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는 근로소득세를 걷는 그 액수보다 세금 탈루액이 훨씬 큰 거죠. 그런데 이 세금 탈루액을 세목별로 들여다봤어요. 이 세목별로 들여다봤더니 어느 부분이 제일 크냐? 바로 상속 증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증여가 19.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답변해 주시죠. 예. 상속 증여 분야의 탈루율이 저렇게 높은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저 수치가 잘못됐는데요. 상속 증여액이 26.7%입니다. 지금 부가세가 19.1%고요. 예, 26.7%가 상속 증여의 탈루 포션입니다. 네. 예, 자료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나중에 아니요. 보고 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어떤 대책을 앞으로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속 증여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 대기업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 증여라든지 그리고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라든지 그런 사항들도 중요 역점사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수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러니까 상속 증여가 세금 탈루를 하는 경우 이것은 반드시 국세청이 잡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26.1%니까 이 26.1%가 낮아지도록 내년에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출신 지역별 인사 현황입니다. 예. 이것도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위공무원, 그러니까 국세청, 지방청장별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영남이 16명. 그러니까 지금 전액 현금으로 쓰고 계신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부분입니다. 물론 국세청의 지금 특수활동비가 54억 4천만 원인데 다른 기관 뭐 예를 들면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뭐 법무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규모 자체는. 그런데 2011년에 9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이 9억 5천만 원이 갑자기 2012년에 29억이 되고 2013년에 54억이 아주 급증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 주로 그 역외 탈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특수활동비로 알고 있습니다. 역외 탈세요. 예, 그렇습니다. 역외 탈세 대표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거기 그 특수활동비로 집행된 것들은 역외 탈세 관련 정보 지난 정권에서 인사 편중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시정돼야 되겠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국세청 직원 가운데 영남에 있는 사람들만 고위 공무원이 이렇게 많다.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임용 구분별 고위 공무원을 보니까 행시 출신이 8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뭐 행정고시를 패스하셨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포션이 높은 건 당연한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유독 높아요. 이 83%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시정을 해 주십사. 저 그런 의미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그 아까 좀 말씀하셨던 영남 출신이 많은 것은 저희 그 인력 분포상의 요인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비행시 출신들도 정말 꿈과 희망을